메타포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걸까요? 호러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걸까요? 어쨌든 저는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 어스 리뷰입니다. 별장으로 휴가를 온 한 가족. 그들은 산타크루즈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집 앞에 빨간 옷을 입은 한 가족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주인공 가족을 위협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주인공들과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들이었는데요. 그들은 과연 어디서 나타났으며 무엇을 위해 주인공들을 위협하는 걸까요? 겟아웃 한 편으로 헐리우드에서 가장 핫한 호러 감독이 된 조동필 감독의 두 번째 호러 문제작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바로 어스인데요. 리뷰 영상을 감상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영화 처음에 그 도플갱어들이 나타났을 때 공포감은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저도 저 입장이 되면 정말 저렇게 아주 쉽게 무력하게 당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잔인함의 정도나 공포의 그 순간들의 강도가 굉장히 센 영화는 아니에요. 막 소름 끼치기는 하고 뭐지? 라는 싶은 순간은 있는데 이 잔상이 굉장히 강하게 남는 수준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공포라는 건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니까 뭐 누군가에게는 이 영화도 굉장히 무서운 영화가 되겠죠. 물론 저에게도 요만큼 무서운 영화이기는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 공포영화 리뷰할 때마다 해야 돼. 왜냐면 막 피가 낭자하고 막 잘려나가고 막 괴물이 나오고 막 별 희한한 장면이 나와도 저는 하나도 안 무섭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무서운 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느꼈던 느낌은 그냥 뭐 아주 심플한 영화였습니다. 뭐 누군가인지는 몰라도 도플갱어들이 존재했었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사단이 나더라.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 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였기 때문에 쏘쏘하게 잘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설정들이 굳이 현지 미국의 사회를 풍자하거나 뭐 그런 대단한 의미로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그 해석들을 봐도 또 해석들을 보고 다시 영화를 봐도 그냥 억지로 이 메타포들을 우겨넣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인공들의 심리나 행동들이 좀 자기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덜어 있습니다. 왜 저기서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생각을 잘 해보면 그 이유는 감독이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있으니까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겠지 라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감독이 숨겨놓은 이 영화의 메시지는 결국 엔딩에서 드러나는 주제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공포 영화이자 재난 영화거든요. 그러한 재난과 공포의 상황에서 느껴지는 고립감이나 공포의 장면들이 사실 이 영화의 대부분이었지. 그래서 미국에 대한 풍자는 이 영화의 메인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서브 주제라는 겁니다. 이 영화는 도플갱어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을 한 그냥 공포 영화예요. 다만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럴싸한 메시지들을 조금씩 숨겨놨다라는 거죠. 사실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기는 하고 또 그걸 또 잘 표현하고 매끈하게 표현하는 게 어렵기는 한데 그걸 또 잘 표현하긴 했어요. 조던필 감독이. 근데 그러한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뭐 사실 그렇게 알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러한 의미조차 없이 그냥 공포 영화로만 만들었다면 굉장히 그냥 허접한 호러 영화처럼 보였기 때문에 구멍들에 억지로 이 메타포라는 나사를 끼워 넣은 게 아닐까. 사실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면 개인적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영화를 만들다 보면은 점점 그 메타포에 대한 나사가 점점 약해지고 점점 억지스러워지고 점점 희미해질 텐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만 더 심플하게 가는 영화도 조동필 감독에게 좀 기대를 걸어봅니다. 어찌됐거나 그런 좀 자기적인 느낌을 제외하고 드라마에서만 집중해서 본다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신선했던 영화였어요. 적당히 기존 장르의 클리셰들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잘 변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내내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될까? 다음 행동은 어떻게 될까? 저런 장면 제법 흥미진진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음악은 또 어떻고요? 음악 역시 기존 장르의 음악을 활용하는 듯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변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게 무서운 음악이기는
느껴지기는 한데 어떤 순간에는 신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묵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튼 영화의 분위기를 굉장히 잘 살려주는 음악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조던 필 그 감독 특유의 시니컬하고 뾰루퉁한 코미디 요소들도 괜찮았는데요. 뭔가 이해가 안 되거나 뭐 말도 안 되는 농담 같은데라는 싶은 순간은 없었습니다. 뭐 그래. 저런 상황에선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억지스럽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겟아웃도 그렇고 이 영화 어스도 그렇고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한국 영화를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영화에서 느껴지는 그 묘한 분위기라든가 캐릭터들의 뉘앙스 혹은 이런 허무한 말장난이라든가 이외 그 특유의 약간 그 풀샷 있잖아요. 그 진지한 순간에서의 좀 약간 엉성해 보이는 풀샷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대사의 리듬감이나 뉘앙스가 뭐 예를 들면 봉준호 감독의 영화나 김지훈 감독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영화의 색깔들이 알게 모르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한국 영화를 보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던 필 감독이 한국 영화도 한 편 찍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 자체는 굉장히 초현실적인 어떤 무언가죠. 뭔가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납득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원래 공포 영화라는 게 뭔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면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초현실적인 어떤 엔딩으로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무서웠어요. 예. 그리고 또 이 영화에 칭찬하고 싶은 부분들은 어찌됐거나 뭐 분장, 소품, 촬영, 음악 뭐 모든 요소 하나하나에 어찌됐거나 신경을 썼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 영화 어스도 마찬가지로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러브님께서는 우상과 마찬가지로 지적 허영심에 빠진 관객들을 자극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스릴러 영화로 봐도 뒷심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자기적인 설정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무작정 메타포를 쑤셔 박아대며 관객을 계몽하려 드는 영화의 태도가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11시 11분 혹은 11 모티브의 반복적인 강조는 정말 촌스럽다는 생각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영하 감독의 다음 작품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뭐 러브크래프트 컨츄리나 그리고 트와일라이트 존 리부트 시리즈의 제작자 혹은 감독을 맡기로 했는데 그런 영화에서조차 이러한 색깔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앞으로의 작품 활동이 어렵지 않을까. 이 메타포도 한계가 있거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스릴러 영화로 봐도 뒷심이 부족하다. 이거는 일부는 공감을 하지만 저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나쁘지 않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뭔가 엄청 대단하다는 생각까지는 마찬가지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505님께서는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다른 영화라 좀 당황함. 예고만 봤을 땐 뭔가 자신들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공포와 맞서는 심령 호러일 줄 알았는데 막상 까보니 SF 스릴러에 가까웠음. 생각해보니까는 그러한 자신의 공포와 맞서는 심령 스릴러였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감독님께서 또 만들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영식55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리뷰어들이 말해주는 해석을 보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을 갖고 영화를 곱씹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한번 리뷰를 보니까 그 방향으로만 생각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해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이거는 사실 이 영화는 이 해석조차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의 메타포가 이거 혹은 저거 아니면 그거 아닐까라는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또렷해요. 또렷하다 보니까 오히려 해석을 보고 나면 와우 대단하다가 아니라 뭐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도 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관객들마다 어떤 다른 해석을 갖고 영화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관람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크릉님께서는 반전을 알아채기 쉬운 영화, 다만 배우들의 연기는 소름 끼치게 좋았다. 저는 그 가족들이 해변에 갔을 때 이미 저도 모르게 눈치를 챘는데 뭐 그거는 당연한 결과였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배우들의 연기는 정말 대단하죠. 특히 루피탄용의 연기는 정말 오업 니은 피읍 이응님 개인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봤는데 그 메시지도 의도도 심지어 그냥 내용도 잘 모르겠는 그래도 감독의 가끔씩 튀는 연출은 그래도 꽤 볼만했던 영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끔씩 튀는 연출들이 마치 한국 영화 감독들이 그 가끔 그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 같아서 저는 한국 영화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니까 뭐 나름 반갑기도 했어요. YN 킴님께서는 덴젤 워싱턴이나 윌 스미스 같은 배우들만 보다가 루피타 뇽 같은 아프리칸 흑인 배우들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는 생각보다 낯설어서 혹시 나에게 인종차별적인 의식은 없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겟아웃에서도 그렇고요, 이번 영화 어스에서도 그렇고 이 흑인들 특유의 생김새 있잖아요. 좀 큰 눈, 튀어나온 듯한 눈, 그리고 이렇게 눈을 크게 떴을 때 이렇게 사배간이 되는 눈, 그리고 이제 어떤 이 큰 치아, 이런 것들을 일부러 더 일그러뜨린 표정을 많이 강조를 해서 그 표정들이 주는 괴리감이나 기괴함들을 사실 의도적으로 많이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백인이나 다른 인종에게는 볼 수 없는 이 흑인들이 가진 특유의 모습들을 감독이 잘 살려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그러한 요소들을 느꼈다면 그게 인종차별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색깔들을 감독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영화를 만든 걸 테니까. 샨도님께서는 호러의 탈을 쓴 코미디로 느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 이상해서 공포를 느끼는, 뭔가 불쾌한 골짜기를 느끼게 했던 것 같아서 웃으면서도 기분 나쁘게 잘 봤어요. 저도 샨도님의 지금 느낌이 이 영화의 느낌을 가장 잘 살린 한 줄 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호러인지 코미디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막 기분이 좀 썩 좋지는 않아. 아마 그런 의도를 노린 게 아닐까. 그리고 그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재밌는 요소로 다가올 거고 누군가에게는 별로인 요소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나대엽님께서는 M 나이트 샤말란의 초반 기발함을 잊고자 열심히 찍어내는 이영하 감독님에게 격려를. 영화 자체는 분명히 이 결이 다른데 M 나이트 샤말란한테서 느꼈던 그런 그 요소들이 분명히 이 감독한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자기만의 색깔을 잘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만 나이트 샤말란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던 필 감독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색깔의 어떤 호러 연출을 보여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이 기대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해요. 뭐야 이건님께서는 전 영화 보고 나면 그 영화 OST 반드시 듣는 편인데 겟아웃 때는 별로 감흥이 없었지만 이번 영화는 음악이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분위기 조성의 센스까지 엄청났네요. 저도 이 영화는 이 정도의 음악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빛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될 만큼 굉장히 좋은 영화 음악이었고, 지금도 심심할 때 가끔씩 한두 곡 정도, 메인 테마곡 정도는 듣고 있습니다. 훈우님께서는 반전은 괜찮았는데 전체 내용이 갑자기 나타나서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영화.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요소들이 스릴러 호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넣은 거긴 한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후반 장면들을 보고 나면 초반에 나왔던 장면들은 굉장히 자기적으로 느껴지고 뭔가 엉성하게 느껴지는 구간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초반의 느낌과 후반의 느낌이 달랐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이 달랐던 느낌이 많은 관객들에게 호불호를 갖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해서 보았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느낀 것처럼 아쉬운 부분들이 없었던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이 영화 겟아웃을 떠나서 이 감독의 다음 작품, 다다음 작품은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근데 남 걱정은 할 게 아니지, 내 걱정은 해야지. 어찌됐거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